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한번 표지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3월 달에 책이 나와가지고 엊그저께 제가 이 편집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물론 제 논문도 있지만 편집한 책을 이거 제가 여기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편집한 책을 하나 거기 출판사에서 책을 6권을 보내줘서 엊그저께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에 족부 족관절 학회를 했는데 거기서 또 좀 작지만은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바로 지난달입니다. 예. 최근에 이 무죄반증, 족부를 한다, 발을 내가 치료한다. 그럴 때는 이 무죄반증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발의 질환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이 무죄반증의 치료가 굉장히 모든 발 한다 그러면 누구나 이걸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최근에 중요한 무죄반증에 대한 치료에서 최근에 아주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겁니다. 최소 침습 수술.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디든지 무릎이든지 어디든지 최소 침습이라는 건 조금 째고 수술한다 이런 겁니다. 최소한도로 째고서 수술한다. 그러니까 관절경화도 최소 침습 수술이 될 수 있고 무죄반증은 원래 보통은 한 이 정도 절개를 하고 수술하는데 그걸 이제 자꾸 절개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주 구멍만큼 조그만 구멍을 내서 거기로 수술하는 그런 방법이 아주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작년에 이런 책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편집한 책이 하나가 나와서 거기에 제가 4편의 논문을 골라가지고 한 번에 하나씩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것에 대해서 무죄반증을 치료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누구나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은 경피적 수술. 경피적이라는 건 수술은 수술인데 보통 우리가 수술 그러면 절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피적이라는 건 절개는 절개인데 아주 조금 째고 피부를 통해서 한다. 이런 의미고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건 가능하면 조금 째고 한다.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데 심지어는 무절개 수술, 난 절개 안 하고 한다 그러기도 하지만 절개 안 하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경피적 수술이라는 말 또는 최소 침습 수술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발전이 돼 와서 현재에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또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어느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유럽 학회 차원에서 이런 이 내용에 대해서 무죄반증의 수술들 발전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논문이 있어서 거길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이 무죄반증 이거는 근데 사실은 정도가 굉장히 경미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림도 좀 잘못 그린 것 같고 근데 요렇게 이제 여기가 튀어나왔다. 무죄반증에 대해서 여기 튀어나와서 아픈 거 어떡하느냐. 그래서 최근에 요즘에 지금 말씀드리는 경피적 수술, 최소 침습적 수술의 제1기 수술이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뼈를 이렇게 지금 점점점 금거진 채로 이렇게 떼냅니다. 구멍을 내고서 아주 구멍만 내고서 이런 기구가 들어갑니다. 보통 수술하면 칼로 하겠죠. 칼을 째고서 그 안에 들어가면 뼈를 이렇게 끊으려면 톱날을 사용합니다. 톱날은 보통 폭이 한 10mm 정도 되는 톱날 그리고 두께가 1mm 정도 되는 톱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끊습니다.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어내고 여기를 절개를 하고 톱날을 이용해서 뼈를 떼내고 그 다음에 이 뼈를 고정하게. 그게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 이름 써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수술 방법을 창안을 했어요. 이런 기구를 이 칼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구멍을 뚫고서 이 날카로운 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돌면서 뼈를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뼈를 갈아서 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끊고 여기 하나 끊어서 중간에 갈아내서
그 다음에 뼈를 이렇게 딱 접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휜 게 똑바로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요건 보다시피 이렇게 해서는 교정 정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이걸 보고 한 분은 난 이렇게 해서 결과가 상당히 좋다. 그렇지만 남들이 해봐서 그런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 이 수술이 지금 널리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기구를 사용합니다. 이걸 버라 그러는데 버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길게 생긴 사람 이름이 붙은 쇠논버라는 건데 쇠논버를 사용해서 여기를 끊습니다. 뼈를 끊어갖고 이번에는 끊어갖고 이렇게 딱 모으는 게 아니고 뼈를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일로. 그러니까 여기가 튀어나왔었는데 뼈가 일로 이동해서 들어가니까 그만큼 교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삐죽한 데는 갈아버립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길게 핀을 하나 박아서 고정을 했습니다. 이게 2단계 발전된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수술보다 이동을 시키면 좀 더 교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수술한 엑스레이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뼈가 있고 뼈를 이동을 시켰죠. 이만큼 이동했죠. 그래서 핀을 박아서 고정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해놓으면 환자분들은 되게 궁금한 게 여기 이 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데 이거 괜찮나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막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이것이 나은 모양인데 이 부분으로 진이 나와서 뼈가 이렇게 붙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었고 이 단계에서도 역시 문제가 많았어요. 이것이 교정력이 그렇게 역시 변형이 이걸 발표하는 분들은 다 뭐 논문 발표할 때는 다 좋다 그러는데 실제로 남이 해보면 그렇게 안 좋으면은 널리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비슷한 방법인데 조금 다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런 무죄반증에 뼈를 끊었죠. 이렇게 끊어갖고 이만큼 이동했어요. 아까 거보다 좀 많습니다. 핀을 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근데 요 이제 2단계인데, 그러니까 최소 침습 수술의 2단계 수술입니다. 발전의 이 역사가 아까 제일 처음에 1기, 2기 수술인데, 요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하는데, 여기가 요 핀을 하나로 고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까지 더 많이 이동을 못 합니다. 또 하나는 고정하는 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사용하는 거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요즘 사용하는 방법을 처음 창안, 기본에는 이제 있던 거를 약간 발전시킨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사용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해서 한 분들이 이분들인데 하나는 영국 사람이고 하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2016년도에 이런 거를 냈고 그 근처에서 2016년 그러면 지금 얼마 됐습니까? 이제 겨우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전에도 이분들이 이런 거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했지만은 좀 더 모아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 건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길게 봐도 10년 이내에 이분들이, 물론 이분들이 시작한 거는 10년이 넘었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해서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는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이런 거를 다 발표한 게 이것이 겨우 이 정도 한 지금부터 6,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뼈를 끊습니다. 끊어갖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그걸 이동해서 핀으로 하나 딱 고정하는 것 대신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더 교정력이 큽니다. 즉, 더 변형이 심한 거를 더 이쁘게 교정할 수 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재발성이 적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방법을 발표해서 이것이 이제 이 최소 침습 수술이 1기, 2기, 3기로 이렇게 발전해 왔고 현재는 이렇게 보니까 괜찮다는 걸 이분들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그걸 배우게 됐죠. 저게 처음엔 될까?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가서 해보고 또 가서 보고 배우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게 퍼지게 된 거죠. 괜찮다. 괜찮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점점 퍼지게 됐고 그렇게 이제 경피적 수술을 하는 거는 여기서 끊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더 위에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 끊어서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했는데 앞에 게 보통 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건데 거의 비슷한 방법입니다. 거의 다 뼈가 여기서 이만큼인데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한 8, 90%는 이동합니다. 그러면 거의 닿는 면적이 없죠. 근데 이게 낫겠느냐? 그래서 안 낫는 경우도 없다고는 못한데 이분은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진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고정해서 잘 나왔던 경우입니다. 실제로 경피족이라는 건 뭐냐면은 째긴 째는데 아주 작게 잽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조금 잽니다. 조금 째고 여기도 조금 째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데 내가 수술할 부위에 이분은 두 번째 이런 부지혈반증 말고 딴 것도 해서 조금 더 째고 사실 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크게 째는 부위는 부지혈반증 부위가 아니라 오히려 윗부분에 조금 크게 잽니다. 크다는 거는 크다 그래도 처음에는 5mm 정도 째고 하다 보면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사를 박는 자리가 오히려 크지 실제로 수술하는 자리는 요 사진에서 보듯이 아주 조그만 구멍을 살짝 구멍을 내고 고기를 통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 미국, 독일 뭐 이렇게 해서 아니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제가 뭐 이거가 어느 정도 이용이 되고 있을까?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소수 지금 뭐 굉장히 다 뭐 막 뭐 이거 최소 침습 수술, 무절개 수술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얘기도 하고 광고도 하고 학회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지만 실상 이거를 어느 정도 해본 분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봤더니 이런 게 이제 그나마 통계가 있는 게 이런 거 하나가 어떤 논문에서 봤는데 한 427명의 족부 의사, 발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대상으로 봤더니 7%가 최소 침습 수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수술이 지금 개발돼서 퍼지는 게 주로 유럽 중심으로 먼저 개발이 됐거든요. 유럽에서 시작돼서 미국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이렇게 됐는데 아까 그 보다시피 처음에 그 나온 게 6, 7년 이런 그나마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술이 돼서 안정적인 논문을 낸 게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지금 아직은 초창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방법은 아니고 이걸 한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걸 내가 조금 째고 최소 침습 절개 수술을 한다 그래도 모든 거를 다 그걸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그걸로 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아직은 전체적으로 전체 의사 중에서 발 전문 의사 중에서 극히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숫자에서 아마 연구가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것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